안녕하세요, 민티즈입니다. 지난 6월에 제가 대만에서 열렸었던 컴퓨텍스 2026에 갔을 때요, 기가바이트 부스에서 진짜 신기하게 생긴 그래픽카드를 봤었거든요. 이게 어로스 인피니티 시리즈였는데요, 파운더스 에디션처럼 양쪽으로 펜이 크게 달려있고 뚫려 있어가지고 뜨거운 공기를 뒤쪽으로 막 배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신기한 컨셉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 영상에서도 나중에 꼭 리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오늘 RTX 5090 어로스 인피니티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컴퓨터 매니아 분들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거 출시 가격이 대략 한 5,300달러 정도거든요. 출시 가격부터 파운더스 에디션의 거의 한 2.6배 정도 되는 거고요. 아마 우리나라 판매가는 대략 한 900만원 정도쯤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접근 자체를 그냥 일반 제품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좀 한정판 피규어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애초에 국내 판매 물량이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 이거 가격이 한 1,000만 원이라고 해도 국내에 30대밖에 없으면요, 매니아 분들 중에서는 사실 분들이 계실 거라 뭐 가격이 얼마인지는 별로 안 중요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도 못 사는 제품이지만 오늘 박스부터 열어보면서 저랑 같이 한정판 피규어를 감상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근데 이 제품이 온도 관련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테스트도 좀 빡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야, 이게 기가바이트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시한 그런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박스부터도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다른 거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열어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공기압이 있어가지고 잘 안 열리는데, 이렇게 40주년 인피니티 시리즈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겹을 다시 올려보면은, 야, 여기에 어로스를 상징하는 이런 매가 엄청 크게 엄청 그려져 있죠. 그리고 약간 음각이랑 양각이랑 섞여 있게 좀 입체감 있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도 어로스라고 크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요거는 뭐지? 요거는 보니까 요거는 어로스 배지네요. 이렇게 배지도 하나 주는데 뒤쪽에 3M 테이프 뭐야. 아무튼 이렇게 배지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아래를 좀 내려보면은 이쪽에도 어로스 인피니티 그래픽 카드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죠. 확실히 이거 한정판이다 라고 광고하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열어보면은, 야, 이렇게 그래픽 카드 본품이랑 액세서리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액세서리부터 볼게요. 그래픽 카드는 열어가지고 들어서 좀, 와, 근데 이거 엄청 무겁다.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제가 먼저 그래픽 카드를 빼놓은 거거든요. 야, 이 안에도 뭐가 있는데, 이거는 뭐야? 저 이런 거는 그래픽 카드 살 때 이런 게 들어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장갑을 주네요. 뭔가 장갑 끼고 경건한 마음으로 만지라는 뜻인가? 아무튼 근데 저는 이거를 끼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제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 사면은 이제 항상 들어있는 어떤 설명서 같은 거라 가지고요, 요거는 과감하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지? 요거는 희한하게 핀셋 같은 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핀셋 맞네 이거. 보시면은 되게 신기하게 핀셋을 줘요. 끝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로스라고 적혀있죠. 근데 요거는 뭐하라고 주는 걸까요? 뭐 작은 물건을 집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라도 주면 좋긴 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거는 좀 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거는 그래픽카드 지지대일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조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빼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쪽에 요거는 보조 전원이죠. 이거 그래픽 8핀 4개가 붙어있는 이제 16핀으로 전환하는 보조 전원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생각보다 막 구성이 엄청 많은 그런 한정판은 아닌 느낌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본품인 그래픽카드가 제일 중요하죠 뭐. 그래가지고 그래픽카드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에 쌓여 있는데 요거를 한번 뜯어보죠. 이야, 요거를 진짜 다 보게 되네. 오오오, 와, 영롱하다 진짜. 와, 대박이죠? 신기하게 생겼다. 와,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진짜 커요. 이 펜이 진짜 큰데, 진짜 크고 진짜 무겁고 진짜 비싸고, 약간 이거 디자인이 좀 전투기 배기구를 닮았다고 해야 되나? 역시 한정판이라서 그런가 느낌이 있고요. 이 위에 40주년 인피니티라고 글자가 써 있잖아요. 요거를 컴퓨텍스에 가서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이 RTX 5090은 은색으로 이렇게 약간 음각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올록볼록한 느낌?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하위 라인업인 RTX 5080은 그냥 검은색 어떤 프린트? 그런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40이라고 써있는 요 글자 있잖아요. 요게 기가바이트의 40주년을 뜻하기도 하면서 그 무한기호 있잖아요. 그 무한기호 인피니티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 요 앞쪽에 펜이 두 개 붙어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요거 이름도 호크펜이라고 붙였더라고요. 이거 크기는 작았다가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대봤을 때 대략적으로 지름이 한 11cm가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인 것처럼 보여요. 한 11.5c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뭔가 이런 쪽에 이런 만듦새, 마감 같은 거 보시면은 진짜 깔끔해요. 뭔가 다른 어떤 그 일반적인 중급기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카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마감새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이쪽은 다 철판이에요. 지금 이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이 펜 부분 여기는 사실 플라스틱일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은데, 네, 플라스틱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위에는 약간 금속처럼 처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어떻게 한 거지? 이것도 플라스틱인가? 네, 이것도 플라스틱인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금속처럼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약간 이쪽 부분이잖아요. 전투기 그 배기구처럼 생겼는데 이쪽도 플라스틱이긴 한데 되게 고급스럽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돈만 있으면 사고 싶다. 오, 그리고 뒷면도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게 독수리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 그 호크라고 하면은 매잖아요. 이 어로스 브랜드가 그 이집트의 호루스인가? 호루스 신이라고 해가지고 맥과 종류, 이 솔개과 그런 이제 조류의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그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그 신을 갖다가 모티브로 해가지고 어로스라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고가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도 약간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게 또 금속으로 양각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걸로 이렇게 쿨링을 하는 거는 사실 다른 제품이랑 비슷하긴 하잖아요. 근데 어로스 인피니티의 특징이 이 펜이 양쪽이 다 뒷면이 이렇게 그냥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요. 약간 이 타이밍에 이거 그래픽카드를 뒤집어 놔가지고 펜이 바닥에 닿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안심하셔도 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펜 블레이드가 이쪽으로 가려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펜 블레이드는 이 테두리보다는 튀어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이거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려놔도 펜이 직접적으로 바닥에 닿지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펜은 안전합니다. 요것도 이렇게 좀 근심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로스 인피니티의 특징이 이 양쪽 펜이 다 뒷면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열을 전부 위쪽으로 이렇게 쭉 통과를 시켜서 올려 보낸다는 거죠. 이게 엔비디아에서 만든 파운더스 에디션이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쿨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오늘 이거를 분해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국내 리뷰 샘플이 하나만 있다 그랬나? 뭐 그래가지고 분해는 좀 어렵지만, 기판은 보시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쿨링팬 요거에 딱 사이에 여기에 기판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양이 거의 뭐 RTX 5090 파운더스 에디션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12V 하이파워 케이블도 파운더스 에디션이랑 장착 위치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걱정이 드는 게, 그러면은 요 각종 전원 관련 부품들이 요 가운데 기판에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열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품들의 수명이 좀 걱정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영리하게 요 가운데에도 사실 작은 팬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파운더스 에디션이랑 가장 다른 점인데요. 여기가 이제 금속 그릴로 막혀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 보시면은 펜 보이죠, 지금? 이게 한 60mm 정도의 펜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펜으로 기판 쪽에 있는 쿨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RTX 5090 중에서 가장 큰 모델은 아니긴 해요. 오히려 길이는 짧은 편인데요. 한번 자로 재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IO 포트까지 해가지고 대충 한 3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3에서 한 34cm 정도. 네, 그 정도 길이가 돼가지고 가장 길고 막 큰 모델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께도 재보면요, 두께는 대략적으로 한 6.5cm 정도? 6.5cm나 한 7cm 정도 돼가지고 케이스에서는 한 3슬롯 정도 차지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번에 40주년 인피니티 기념 모델로 나온 게 X870 메인보드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얘도 비슷하게 박스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40주년 기념 모델이라고 딱 써있죠.
그래서 이것도 열어보면은 여기까지는 사실 다른 일반 메인보드랑 크게 다르진 않네요. 그런데 안쪽에 이렇게 X870 어로스 인피니티라고 해가지고 딱 적혀있는 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번 열어보면요, 오,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생겼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얘는 특이한 부분이 있네요. 이 메모리 슬롯이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뭔가 어로스의 타키온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타키온이라는 모델은요, 어로스에서도 이제 극한의 오버클럭 특화 모델인데 그것처럼 메모리 슬롯도 두 개만 있고, 또 CPU 장착 소켓도 지금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90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정상은 아니고 일반적인데, 요거는 다시 왼쪽으로 90도를 꺾어 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CPU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40주년 인피니티라고 히트싱크가 따로 지나가다 보니까 수냉 쿨러 호스가 위쪽 밑으로 내려오면 간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수냉 쿨러 호스를 이쪽으로 빼려고 이렇게 돌려놓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SSD 장착 위치가 CPU 오른쪽으로 갔네요. 요즘에 이쪽으로 돌리는 게 좀 유행인가 봐요. 아무래도 그래픽카드의 이 열이 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랑 좀 떨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놓는 게 좋긴 하죠. 그리고 또 유행인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픽카드 장착부가 이지 레치업이라고 해가지고 뭘 눌러가지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카드를 그냥 왼쪽부터 잡아 빼면은 바로 빠지는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대충 한 요쯤에 있었잖아요. 요쯤에 아니면 요쯤에 이 버튼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서 그래픽카드를 빼는, 그게 예전 버전이었는데요, 이제 그 버튼조차 아예 안 누르게 더 편해지고 있어요. 진짜 컴퓨터 부품들도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꽂아봤는데 두 개가 잘 어울리죠? 야, 여기서 보니까 무슨 우주선 엔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RTX 5090 어로스 인피니티 그래픽 카드가 지금까지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그 모든 RTX 5090 중에서 부스트 클럭이 가장 높게 세팅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른 일반 그런 RTX 5090이랑 성능 차이가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스트는 CPU는 수냉 쿨러를 썼고요, 그리고 케이스에다가 시스템 팬을 총 7개를 달고 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사이버펑크 2077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왼쪽이 일반 RTX 5090, 그리고 오른쪽이 어로스 RTX 5090 인피니티예요. 그래서 해상도는 4K에다가 최고 옵션 깡성능으로 돌려봤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성능 자체는 뭐 막 엄청난 차이가 있는 느낌은 아니죠.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는 한 3.5% 정도? 그래서 사이버펑크 말고 다른 게임이랑 벤치도 돌려봤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군을 100%로 잡았을 때 어로스 인피니티의 성능은 게임별로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난 거는 붉은 사막이었고요, 가장 적거나 비슷한 거는 검은 신화 50이랑 포르자 호라이즌 6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평균을 보시면은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어로스 인피니티가 3% 정도 성능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다시 사이버펑크 화면을 보시면요, 차이가 제일 크게 나는 부분이 일단 GPU 클럭인데요, 어로스 인피니티는 벤치 구간에서 최고 2940MHz까지도 올라갔고요, 2900MHz대를 꽤 많이 찍어요. 근데 비교군은 거의 한 2700MHz대에서 대부분 작동을 합니다. 일단 이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가 더 있다면은 전력 사용량에서 엄청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단 비교군은요, 풀로 600W를 찍으면서 돌아가죠. 근데 어로스 인피니티는 거의 한 530W 정도로 돌아가요. 일단 이거 보고 저는 확실히 이게 어로스 인피니티에 들어간 게 오버마진이 좀 높은 그런 선별 칩이 들어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전력은 거의 한 12%를 덜 먹으면서 성능은 3.5% 정도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차라리 어로스 인피니티도 600W를 다 먹으면서 성능을 지금보다 더 뽑아주면 안 되는 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보다 부하를 더 주려고 깡성능 그대로 패스트 트레이싱을 켜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이제 인피니티 쪽도 전기를 좀 더 먹긴 하지만 아직도 게임 부하가 600W를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초고부하 상태에서는 성능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양쪽 다 30프레임대라 가지고 결과가 좀 과장이 될 수는 있지만 양쪽 간의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성능 차이가 8.5% 정도로 나가지고요, 아까 전에 패스트트레이싱을 켜기 전보다 5%나 더 벌어졌어요. 그리고 평균 프레임이랑 비슷하게 하위 1%도 차이가 좀 보이고요. 그래서 사이버펑크는 패스트트레이싱을 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레이트레이싱을 최고 등급으로 켠 상태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있었던 토탈워 3국은 레이트레이싱이나 패스트트레이싱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하는 게임 3가지로만 비교를 했고요, 참고로 DLSS는 여기서도 안 켰습니다. 그랬을 때 확실히 부하가 더 커지니까요, 아까 전에 완전 깡성능보다는 성능 차이가 좀 더 나면서 평균 5.4%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자, 그러면은 어로스 인피니티에다가 600W를 풀로 먹이면은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그래서 이거를 보려고 제가 3D마크 스틸로 모델을 10분 동안 돌려봤습니다.
역시 똑같이 왼쪽은 비교 제품, 그리고 오른쪽이 어로스 인피니티인데요. 와, 이제 확실히 양쪽 다 600W를 먹고 있죠. 그리고 프레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눈에 더 크게 보이는 느낌인데요. 근데 의외로 퍼센티지로 비교를 하면은 아까 전에 사펑 패스트레이싱 결과랑 똑같이 양쪽 간의 성능 차이가 8.5%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스틸로마드 프레임 단위는 세 자릿수니까 아마 이게 좀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이렇게 600W를 먹이니까 어로스 인피니티 쪽 GPU 온도가 80도 정도? 대충 한 최고 81도 정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야, 왼쪽 제품은 온도가 70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어로스 인피니티는 클럭이 거의 한 300MHz가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녹화한 거를 빨리 감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비교 제품은 거의 한 2500MHz대에서 노는데 어로스 인피니티는 2800MHz대에서 놀죠. 그래가지고 클럭 차이가 10% 이상 높다 보니까 온도도 따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선별칩에다가 쿨링을 커스텀으로 완전히 빵빵하게 잘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3기가는 그냥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왠지 그고바 하시는 분들이 이거 사가지고 커스텀 쿨링을 한 다음에 막 세계 기록 만들 때 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로스 인피니티가 공개가 됐을 때 좀 걱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의외로 쿨링이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양쪽으로 팬 큰 거 달아가지고 쿨링이 더 좋아졌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쿨링이 왜 문제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래픽카드 쿨링은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픽카드에서 나온 뜨거운 바람이 CPU의 직방으로 올라가가지고 CPU 온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게 문제였어요. 특히 빅사이즈 공랭 쿨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저는 지금 이 빅타워 케이스에다가 상하 좌우 팬을 엄청 달아왔지만 테스트할 때는 하단 팬 없이도 해보고 그리고 수냉도 달아보고 되게 공랭도 달아보고 여러 조건으로 해봤어요. 일단 1번, 이거는 완전히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어항 케이스에서 측면에 리버스 3팬에 후면 1팬 구성이고요. 그리고 CPU는 공랭 대장 쿨러 상황이에요. 참고로 X870 어로스 인피니티 메인보드가 아까 전에 보신 대로 CPU 장착 방향이 90도 돌아가 있는 상황으로 가정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CPU 쿨러 바람 방향이 위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케이스 측면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후면으로는 빼내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은 그래픽카드에 있는 쿨러가 돌면서 CPU 쪽에 열을 계속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픽카드에서 나온 열이 엄청 뜨거운데 그 열 갖다가 만든 바람이 CPU까지 식혀줘야 되니까 CPU의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스틸노마드를 10분 이상 계속 돌렸고요. 이때 열화상 카메라로 컴퓨터 측면 강화 유리 쪽을 찍어 봤는데요. 그랬을 때 그래픽카드 쪽 온도는 한 44도 정도 되더라고요. 참고로 이게 열화상 카메라는 컴퓨터 본체 외부에서 찍는 거라서 온도가 막 완전 정확한 건 아니고요. 쿨링팬 구성별 차이를 보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틸노마드 돌릴 때 CPU랑 GPU 온도를 보시면요, GPU 온도는 대략 한 84도 정도가 최대인 것 같은데 CPU 온도가 71도 정도나 돼가지고 예상처럼 좀 높았습니다. GPU에서 나온 뜨거운 바람으로 CPU를 식히니까 CPU도 뜨거운 게 당연하죠. 근데 여기다가 하단에 흡기팬 3개랑 상단에 배기팬 3개를 추가로 설치해 봤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그래픽카드에도 찬 공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CPU 위쪽에서 뜨거운 공기를 빨리빨리 빼주니까 온도가 좀 내려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때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한 39.5도 정도? 그렇게 잡혔는데요. 스틸노마드 10분을 돌릴 때 그래픽카드 온도는 한 4도 정도 낮아지더라고요. 이게 좀 의외인 게 꽤 많은 테스트에서는 그래픽카드 아래에다가 흡기팬 두는 게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테스트를 해봤었고요. 근데 어로스 인피니티는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온도 낮추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CPU 온도는 상단 팬이 추가가 되니까 이것도 꽤 내려가가지고 한 64도 정도? 되게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그래픽카드의 뜨거운 공기를 CPU가 받는 거는 똑같긴 해가지고요. 여기서 CPU 쿨러를 순행으로 바꿔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열화상 카메라 상으로는 한 38도 정도 나와가지고 사실 아까랑 막 엄청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CPU 온도를 보니까 60도 정도가 이제 최고 온도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CPU 쿨러가 공랭에서 순행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영향이 더 크겠지만 어쨌든 GPU의 열이 CPU로 전달되는 게 싫다면은 순행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레벨의 그래픽카드를 사실 분들이면은 당연히 순행을 쓰실 것 같긴 한데요. 터진 것 때문에 공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상하단에 쿨링팬 추가를 하는 거는 진짜 필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틸노마드 테스트로 성능 비교도 해봤는데요. 성능 자체는 걱정보다는 막 엄청 차이 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맨 왼쪽부터 순서대로인데 그래픽카드랑 CPU 온도는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성능은 한 2-3프레임 정도? 이게 생각보다는 안 났습니다. 제가 이게 10분 정도만 돌린 거라 가지고 만약에 1시간씩 돌리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주 큰 차이까지는 안 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전자기기 수명의 온도는 완전 직방이니까 쿨러는 충분하게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가바이트의 40주년 기념 한정판인 어로스 RTX 5090 인피니티를 리뷰해 봤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좀 약간 한정판 피규어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맞는 제품 같고요. 뭐 한정판을 사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오버클럭 마진이 높은 칩을 좀 안전빵으로 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사볼 만한 그런 제품 같아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 30대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돈이 있어도 못 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제품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가성비 컴퓨터 하나 만들러 가야겠다.